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실전사주반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451강. 그러니까 여기 계신 지금 우리 수강생분들이 다들 고인물들이시죠? 고인물. 뒤에까지. 고인물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 저도 편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451강, 이제 시즌 10번째 시작이고요.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회의 덕을 보는 사주인가? 사회가 내 덕 보는 사주인가? 내가 사회의 덕을 보는 사주인가? 사회가 내 덕 보는 사주인가?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 뭐 이런 느낌 같은 건데, 뭐 결핍이 많은 사람은 받는 게 행복하고, 결핍이 어느 정도 채워진 사람들은 주는 거에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사람들 중에 받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 있고 주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 있는데, 뭐 어쩔 땐 받는 게 익숙하고 뭐 어쩔 땐 주는 게 익숙하고 뭐 그러겠죠. 제가 예전에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설명했었던 그 안산의 고양이 성자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이런 식이에요. 안산의 고양이 성자님, 무게님이라고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길고양이들한테 이렇게 밥을 챙겨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수많은 고양이들을 구하고, 근데 그분 눈에는 아프거나 배고픈 고양이들이 눈에 띄어요.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어디 좀 상처를 받았거나 누가 돌봐주지 못해서 좀 위기에 처해 있거나 하면 이제 그런 고양이를 보면 막 저 고양이를 챙겨주고 싶어. 쟤네들 저 겨울에 어떻게 살까? 아, 쟤네들 얼마나 힘들까? 가지고 이게 고양이 밥을 주시는데, 가끔 가다가 그 주인이 있는 고양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뭐라 그러더라? 그 따로 묶어놓지 않고 이렇게, 맞아, 산책냥이라 그러죠. 산책냥이. 이게 주인이 있어. 누군가 따로 챙겨주는 산책냥이라고 해서 주인이 있는 고양이가 있는, 묶어두지는 않는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근데 무게님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내가 돌보고 있는 고양이들 사이로 이게 때깔이 고운 고양이가 있는데, 보니까 그 고양이가 산책냥이야. 주인이 있어. 그 주인이 누군지도 알아. 어떤 그 지역에 어떤 외국인 부부가 있는데, 그 외국인 부부가 이렇게 집도 지어주고 밥도 챙겨주고 있어서 그 집에서 밥 먹고 자고 하면서 가끔 동네를 돌아다니는, 산을 돌아다니는 고양이야. 근데 그 산책냥이가 수컷이야. 근데 그게 안 돼 있어. 네, 정관 수술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님 입장에서는 저 산책냥이는 사실 내가 없어도 쟤는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그 산책냥이가, 근데 이게 중절 수술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그 동네에 있는 그 어린 여자 고양이들을 만나기만 하면 다 임신을 시키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게 무게님이 그 고양이 산책냥이 보고, 야, 너 좀 저리 가. 여기 있는 고양이들 좀 건드리지 말라고. 너는 밥 있잖아. 얘네들은 밥 없다고. 얘네들 밥 뺏어 먹지 말고 좀 임신 좀 시키지 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좀 저리 가. 그래서 왜? 내가 필요 없으니까. 내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산책냥이의 주인이었던 외국인 부부가 이사를 갔더랍니다. 근데 그 산책냥이를 두고 갔어요. 그 고양이가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야, 저리 가, 저리 가, 애들 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고양이가 주인이 없어졌고 이제 밥 줄 사람도 없어졌고 라는 순간 무한한 사랑이 발동해가지고, 그래, 내가 돌봐줄게, 내가 돌봐줄게, 내가 돌봐줄게. 그런 느낌 있죠. 그분은 받는 거에서 사랑,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 주는 거에서 느낍니다. 뭐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영성이 높은 사람이죠. 영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받는 걸 좋아하고 주는 거 싫어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선 이제 인격을 가진, 이제 영혼의 성숙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주는 걸 더 좋아해요. 오히려 주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받는 거에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밥 먹을 수 있는데 누가 야, 너 배고프지? 내가 밥 사줄게, 밥 사줄게. 아, 저도 먹을 수 있거든. 저 밥 먹을 돈 있는데요. 막 가서 막 비싼 소고기를 먹고 나면은 계속 마음이 불편해. 아, 저 사람한테 빨리 내가 받은 거 이상으로 얼른 줘야지 내가 편해.
이런 느낌들이죠. 오늘 제목이 이게 내가 사회의 덕을 보는 사주인가, 내가 사회가 내 덕 보는 사주인가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회로부터 덕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주가 아니라 내가 사회의 보탬이 되는, 사회가 내 덕을 보는 것에 즐거움을 얻는 사주다, 사랑을 얻는 사주다, 거기에 행복해하는 사주다 같은 느낌이죠. 여기 다 여자 수강생분들이신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나 사랑받고 싶어요 하는 남자를 만났어.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사랑을 줘야 돼. 뭐 내가 먹여줄게 해야 되죠. 그죠? 이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좀 잘생겨서 막 먹을 거 챙겨줬는데 막 5년이고 10년이고 막 그래 봐. 그래서 왜 아침밥이 막 이래 봐. 이제 짜증나죠 이제. 사실 누구를 만나야 행복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나한테 잘해주는 걸로 행복해하는 남자를 만나면 괜찮죠. 나한테 잘해주는 걸로 행복해하는 남자를 나한테 막 월급을 다 갖다 주면서 나 행복해 뭐 이런 남자. 그런 남자가 좀 흔치가 않아서 흔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그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인격자이자 성인군자, 흔치가 않다 같은 거죠. 흔치가 않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나 이런 차 가지고 있고, 나 이 정도 부자고, 나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나 이런 옷 입고 있고, 나 명품 들고, 나 어때 멋지지? 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체 관심을 안 둬요. 그 무개님이 주인 있는 고양이한테는 별로 관심을 안 두듯이 대신 주임 없고 불쌍하고 내 손길이 필요하고 지금 위험에 처한 고양이들에게는 마음이 가. 내가 내 고양이처럼. 근데 이제 그렇게 잘 나가던 고양이가 그만 고아 고양이가 되니까 버림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챙겨주기 시작을 합니다. 챙겨주기 시작을 해요. 사실 좋은 남자 만나려면 그렇죠? 그렇죠? 알아서 생각들 하세요. 알아서 생각들 해요. 알아서 생각들 해요. 내가 사회의 덕을 보는 사주인가? 사회가 내 덕 보는 사주.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이나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이 받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제가 좀 심한 말 좀 하자면 이거 거지근성이에요. 거지근성. 심한 말 좀 하자면 거지근성. 이게 좀 심했나? 미안하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죠. 결핍. 내가 사랑이 결핍돼 있고 애정이 결핍돼 있으면은 나 억울하다. 난 사랑 받아야 된다. 못 받은 사랑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잘 못 받은 사람은 대리로 나에게 사랑을 부모가 못 준 사랑 네가 나한테 다 채워줘야 된다. 좀 과도한 사랑을 요구하게 되면 이게 관계가 깨지거나 이제 그런 요소들도 좀 많이 나오는데 자 오늘 소개할 요 사주는 아무튼 이 만족감이 주는 사랑 받는 사랑 측면에서 오늘 소개하는 사주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을유년생이니까 고등학생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된 아이인데 부모가 저하고 상담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렇게 학생들이나 아이들 사주를 보면 되게 즐거워요. 일찍 잘 오셨습니다. 다만 이제 어머니가 생각하는 행복한 아이의 모습과 사주로 보여지는 행복한 아이의 모습이 좀 가치관이 많이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좀 어머니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긴 해요. 이 사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어머니가 사주를 조금 아세요. 아무래도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사주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께서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의 사주를 봤죠. 어머니가 사주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근데 지금 사주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이 사주를 보면 이거 뭐지? 라는 소리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좋은 사주의 조건의 형식을 많이 깨고 있는 형태의 사주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상식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명리계에서 좋은 사주 하면 뭐 양인 없는 거, 뭐 겁재 좀 없는 거, 뭐 재물 혼자 다 가질 수 있는 거, 뭐 사회로부터 관인상생 실컷 받는 거, 나 혼자 다 가질 수 있는 거, 뭐 좀 인생 편하게 사는 거, 뭐 이런 형태의 사주를 보통은 좋게 여기잖아요. 뭐 좋게 여기는 사주. 일명 저는 그런 영혼들을 휴가 온 영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좀 모험을 즐기러 온 영혼의 사주들은 대체로 막 사주가 막 그냥 무시무시 하잖아요.
이제 명리계에서는 이제 그런 사주를 용감한 영혼의 사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 나쁜 사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보는 관점에 따른 좀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어머니께서 사주 공부를 했는데 원래 사주 기초 과정에서는 어떤 좋은 사주, 나쁜 사주의 어떤 모델 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 형식에 부합하면 좋은 사주, 형식에서 어긋나면 나쁜 사주, 팔자 센 사주, 네 팔자 이번 배려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호도를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약간 이 사주가 그런 쪽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이 남자 이 사주인데 일단 사주에 지지 겁재가 두 개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술토도 거의 겁재나 매한가지야. 지지에 시유술 가지고 있으면 그냥 비겁국을 만들었다. 비겁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그냥 지지가 다 비겁판이다. 비겁판이다라고 만들어야 돼. 유금이나 술토하고 뭐가 달라? 유금에서 조금 더 간 게 술토잖아. 유금, 가을의 중심. 술토, 가을의 끝자락. 아니, 둘 다 가을이잖아. 그렇게 치면. 신유술은 다. 그렇죠? 근데 신유술은 이게 뭐야? 가을의 경금이라는 뜻이니까 서슬퍼런 숙살의 계절에 내가 떠 있다. 같은 형태인 건데. 근데 사주에서 이질적인 에너지가 지금 가을에 키워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사주를 볼 때 계절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면 이 목 에너지와 대비가 되는 게 금 에너지고 또 마찬가지로 금 에너지와 대비가 되는 게 목 에너지인데 금 에너지가 가득한 사주에 이게 지금 다 금이잖아. 금. 금 에너지가 가득한 사주에 이거 을목 뭐니? 을목 뭐야 이거? 이게 꼭 무슨 뜻이냐면 이거 가을산의 을목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가을산의 을목. 가을산의 을목은 뭐에 많이 비유를 하냐면요. 가을산의 을목, 요즘 설악산 단풍철이거든요. 뭐 아마 이번 주까지가 아마 단풍 절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저 북쪽 지방은 10월 중하순이 가을 단풍 절정이고 요즘은 이제 남쪽 지방이 가을의 절정에 이르고 있어서 단풍놀이 많이 하는데 얘가 단풍이에요, 단풍. 여러분 단풍이 뭘까요? 지는 노을, 해지기 5분 전에 태양이 가장 아름다운 붉은 빛을 발산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사라지죠. 가장 아름다운 불빛을 발현하고 사라져요. 나뭇잎이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붉은 빛을 발하고 뭐 노란 단풍, 뭐 불구스름한 반풍, 울긋불긋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데 사실 그게 나 좀 있으면 죽는다 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나무에 단풍이 들었다는 거는 자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 한번 봐라 그리고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죽죠. 매미 같아요. 군뱅이로 2년 살다가 하늘을 날게 되었는데 한 달인가 살다 죽죠. 뭐 그런 느낌. 을목이 유금유금 신유술국의 을목은요. 이게 저무는 단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목이라는 게 꼭 어떤 느낌이죠? 나는 이렇게 금국이 가득한데 이렇게 을목이 놓여 있으면 금의 사회에서 뭐 숙살이 되는 을목 같은 느낌? 우리 그 10월 마지막 주에 그 이태원 사건은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경술월의 을묘일이었죠. 그날이 경술월의 을묘일이었어요. 경술이면은 금기운의 하이라이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신, 경술 이런 게 금기운이 가장 강한데 경술월에 을목이 피어난 거야. 그러니까 가을에 새순이 돋아난 거죠. 느낌상 가을에 지금 야 이제 파장이야 심하이 자 잎사귀들 다 뿔긋뿔긋하게 물든 다음에 이제 다 떨어져서 다 사라지거라 자 마지막 춤을 추거라 하고 있는데 같이 신인 모델들이 나타나서 저 오늘 첫 무대인데요 하는 게 경술월의 을묘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첫 데뷔 무대 아름다운 청춘 이제 코로나도 풀렸겠다. 요즘 대학생들이 제일 불쌍해요. 코로나 시기 대학생들이 제일 불쌍해. 등록금이 제일 아까운 친구들이야.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의 청춘과 낭만이라는 축제가 다 없어지고 MT를 안 가요. MT를 안 가. 나도 사이버 대학 가서 좀 MT 나도 젊을 때 경험해보지 못한 MT 좀 다녀보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3년째 이어져가지고 MT가 없어졌어. 이게 뭐지? 이런 느낌? 요즘 젊은 사람들이 MT 실종 세대, 대학을 갔는데 모임 처음으로 코로나가 끝났어요 해가지고 이태원에 다들 모였는데 그날이 그만 마지막 날이 되어버렸다.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사실
이사주 상담을 며칠 전에 하고 난 이사주 보면서 이태원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금이잖아요. 금의 사회에 피어있는 을목이죠. 가을의 정점을 달려가고 있는 숙살의 계절에 피어난 을목이라는 뜻이에요. 꼭 전쟁 터져가지고 지금 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아기가 태어난 듯한 느낌의 사주 같은 거죠. 자, 근데 이 사주 지금 무슨 포지션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사주 무슨 포지션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주를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을목 구하는 사주예요. 우리는 이태원 사건,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위험을 전달할 수, 한 명이라도 더 살렸더라면 뭐 꼭 이런 느낌이 들죠. 저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저도 무기력함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이 사주가 일명 가을의 을목 구하는 사주예요. 가을의 을목을 구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가을의 을목을 구하려면 이 을목이 머무를 땅이 주어지든가 태양이 주어지든가 수기운이 주어지든가 뿌리가 주어져야 돼요. 뿌리, 기반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이 을목들이 유금유금 술토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이거 뿌리 못 내려요. 그러니까 숙살의 사회에서 지금 전쟁 터져 갈 데 없는데 지금 애기들이 태어났는데 이 애기들 누가 돌봐? 꼭 뭐 이런 느낌의 을목들인데 이 사주가 시주에서 을목들을 위한 토양과 뿌리를 제공해 줍니다. 흡수 인묘를 한 다음에 뿌리로 다시 재탄생해 주게 해줍니다. 이런 경우 재탄생이에요. 왜? 천간에 있는 을목이 인묘한 다음에 뿌리를 가지고 생생한 새로운 나무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가끔 그 SF 영화들 같은 경우로 보면 이런 거 있죠. 지구 멸망을 얼마 앞둔 곳에 지구가 곧 혜성에 의해서 멸망한대. 그랬더니 남은 과학자들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체의 유전자들을 갖다 다 수거를 해가지고 걔네들을 핵심 유전자를 다 채취를 해서 지구가 멸망을 하더라도 이 식물 종자들이 남아있으면 다시 얘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에다가 보호를 해가지고 꽝꽝 하고 설사 멸종이 됐어도 거기 있는 식물 유전자나 동물 유전자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형태들. 이런 형태죠. 자, 을목이 경수를 보게 되면은 이걸 보고 합인묘라고 합니다. 합인묘. 천간에서 합한 다음에 확 집어 넣어버리는 거를 합인묘라 그래요. 와, 저게 좋아 해가지고 덥석 잡았더니 확 민묘를 당해버리는 것 같은 거. 합인묘, 합인묘. 그렇죠? 무슨 뭐 벌레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설탕을 갖다가 설탕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 벌레가 우와 설탕이다 뻥당 빠져 죽죠. 이제 행복하게 죽겠죠. 이런 느낌. 이게 합인묘예요. 을목들이 이 숙살의 상경에서 나를 만나서 야 우리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경금이다. 을목 입장에서 을경합이다. 나는 경금과 동화될 거야 하면서 을경합 했더니 너희들 내가 술토로 싹 넣을래. 합인묘 한 다음에 다시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마. 제가 그 고양이 성자분 얘기를 했는데 이 안산의 고양이 성자분이 고양이를 구조를 길고양이들을 좀 상처를 입거나 치료가 필요한 고양이들은 구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포획틀이라고 해가지고 포획틀에다가 그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놓고 아무리 길고양이가 서로 궁합이 잘 맞는다 그래도 이렇게 덥석 잡아서 집에 가자! 그럼 고양이가 도망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획틀에다가 먹이를 넣어주고 계속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고양이가 그 포획틀에 먹이를 먹으러 맛있는 먹이다 오늘은 특식이네 하고 들어갔는데 포획틀이 털썩하고 문이 닫히면은 고양이들이 놀래가지고 눈이 이만해져.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치료해 줄 거야. 그래서 포획틀에 있는 고양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치료를 해줍니다. 뭐 짧게는 며칠에서.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고양이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입원했다 하면 100단위로 돈이 깨져. 어마어마하게 돈이 깨집니다. 이게 돈 없는 자취생들이 반려동물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 게 내가 다치면 병원 가서 5만 원, 10만 원인데 고양이 개가 다치면 병원 가서 만약에 수술했다, 입원했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100단위, 100, 200, 100, 200 이러고 돈이 나와.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내 고양이도 아니고 길고양이를 구해다가 100, 200씩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내서 도와주기는 하는데 이게 을목 포획틀로 딱 집어 넣어가지고 묘목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고 뿌리도 내릴 수 있게끔. 만약에 이런 사주 하면 머릿속에서 계속 어떤 게 연상돼요? 마치
만약에 서부 개척 시대 미국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미국인들이 서부에 넘어가서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인디언들을 다 죽이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인디언들과 친구가 된 내가 인디언들의 마지막 생존자들을 구해가지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호구역으로 가서 그들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데려가게. 만약에 이런 사주가 2차 대전 독일에서 살았으면 유대인 구하는 사주예요. 유대인 구. 맞아요. 쉰들러 리스트. 그냥 감동이죠. 쉰들러 리스트의 사주죠. 그렇죠. 이게 아니 이런 느낌이 들어. 이 사주가 그날 이태원에 있었으면 많이 구했을 거예요. 많이 구했어. 그런 생각이 들죠. 아유,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갑자기 머리가 멍해져가지고 강의가 잘 안 되는. 어머니한테, 이 상담을 의뢰한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드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회의 덕을 보는 사주가 아니라 이제 그분이 이제 부모들은 다 자식 사주를 보면서 어떻게 복이 많나요? 어떻게 복이 많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어떤 사람은 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혼이 성장한 사람들은 주는 거를 복으로 생각합니다. 받으면 불편해하고 주면 편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좀 그것도 좀 딱해. 그냥 받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아, 신난다 하고 받고 또 뭐 주고 좀 그러면 좋은데 받을 때는 이거 내 다 빚인데 갚아야 되는데 막 이런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아드님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로 행복을 느끼는 사주가 되고 이 사주를 잘 쓰게 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유 그래요 제가 지금 걱정이에요 하면서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요 반에서 좀만 힘들다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지도 공부를 잘 못하면서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으면 공부 가르쳐준다고 걔네들하고 같이 모임해가지고 밤새 걔네랑 독서실에서 같이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유 뭐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밥을 먹여요. 아 얘 왜 이렇게 남들한테 퍼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애가 착해 빠져가지고 이거 커가지고 잘 살겠어요? 야 이거 착해 빠져서 걱정된 게 아니라 당신 집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걱정을 합니까? 어머님한테 아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적인 의식 수준보다 훨씬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다 지금 써놨죠? 고등학생이다, 양인격이다, 무관무직상이다. 특징, 격국은 양인격. 보통 양인격은 관성이 있어야지 쓸모가 있고 관성이 없으면 재성이 다 날아간다라고 하는데 이 사주는 무관이에요. 없는 건 아니고 술토 속에 관이 들어있는데 겉으로 꺼내놓지를 않았으니까 내가 명예가 있고 명예가 충만한 사람이지만 내 명예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좋게 생각하면은 경찰 총장인데 평범한 사복 입고 다니는 사람 같은 경찰청장 티 안 내는 사람인 거고 그죠. 나쁘게 보면은 바보 같은 사람인 거고, 좋게 보면은 내가 어떤 지위가 있지만 그 지위를 막 사람들한테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사람이 이제 아니다.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을 지장간에 놓고, 근데 이게 그냥 관이 아니라 이 술토가 관창고예요, 관창고. 관창고가 딱 어떤 느낌입니까? 그 수수하고 돈이 없어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 부자다. 이게 재물창고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재주가 없는 무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5학년의 찰리 채플린이다. 이게 식상창고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렇죠? 좀 무식하고 백치미를 자랑하는 듯 했는데 알고 보니 문학 박사더라. 이런 사람이 인성창고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혼자 사는 외톨이인 줄 알았더니 전화 몇 통 했더니 수백 명이 그 사람 주변으로 모이더라. 이게 비겁창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멋있잖아. 이게. 나는 그래서 이 진술충미라는 창고가 있으면은 꼭 뭐죠? 그 동네 슈퍼마켓 아니야. 그 동네 술집이 없는데 맥주 공장이 있는 그 집이 양조장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양조장에 술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그 동네 술집이 없어. 그래서 그 동네는 술집 없는 동네인 줄 알았더니 양조장 동네야. 이런 거. 명예를 가득 품고 있는 어떤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주의 주된 특징들 몇 가지 살펴보면은 양인격 사주, 양인격 대인배로 살아줘야 되는 거죠. 대인배. 양인격이 쪼잔해지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양인격